네, 이제는 통화정책 관련해서 9월 금리 인하가 어느 정도 사실상 확정적으로 흘러가는 분위기가 만연해 있습니다. 이제는 그런 금리 인하 시기보다는 인하 폭과 속도에 대한 부분이 시장에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굵직한 흐름 먼저 정리를 해보면 QCAW가 82만 8천 명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7월 FOMC 의사록에서조차도 경기 하방 리스크에 대한 우려를 고려하면서 7월에도 금리 인하가 적절할 수 있다라고 언급했던 내용들도 밝혀졌고요. 이런 부분이 사실 금리 인하 가능성을 어느 정도 바탕에 깔았다 이렇게 봐야겠죠. 궁극적으로 잭슨홀에서의 파월 발언은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방점을 찍었다고 봐야 됩니다. 9월달 사실상 미국의 금리 인하가 확정적으로 선언을 했을 그런 내용이고요. 의미 있는 부분은 50bp 가능성도 열어놨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죠. 결국에는 그 시기보다는 금리 인하 폭과 속도에 대한 부분으로 옮겨갔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이런 부분을 통해서 결국에는 터미널 레이지 결정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금리 인하 시작을 50bp로 시작하게 된다면 경기 침체가 어느 정도 확정적이라는 리세션 컷의 경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따라서 이번 인하 폭은 결국에는 나오게 될 PCE 물가와 사실 물가보다는 실질 소득과 실질 소비 지출 그리고 저축률의 흐름이 더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고용 데이터가 있습니다. 졸트라든지 BLS 고용 보고서가 궁극적으로 더 악화되는 흐름이 나오느냐 이런 부분에서의 인하 폭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고 궁극적으로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금리를 빨리 내려서 생길 리스크보다 금리를 늦게 내려서 생길 리스크의 확률이 더 커졌다 이런 상황이라고 봐야 되고요. 노동시장의 냉각은 이제 분명한 방향입니다. 따라서 이 인플레이션 압력의 원인으로 작용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물가에 대한 우려를 아직도 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요. 노동시장이 위축 냉각 영역으로 흘러갔다는 얘기는 서비스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한다라는 뜻이고 여기에 주거비가 시차를 반영해서 더 끌어내릴 수 있다 꾸준히 강조를 드리고 있는 내용이죠. 그럼에도 아직 경기 침체 리세션 뷰가 시장에 만연해 있지 않은 대표적인 이유 하나가 해고가 적다라는 근거를 갖고 있습니다. 해고가 적기 때문에 노동시장이 아직도 양호하다라고 평가를 하는 것이죠. 3회 법칙에 부합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경제활동 참가율이 증가했기 때문에 한마디로 고용시장에 신규 진입하는 결국에는 고용시장에서의 공급이 늘어났다 이거죠. 이렇게 공급이 늘어났지만 채용 속도가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증가된 실업률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석을 할 때 주의할 점은 고용이 냉각되지 않고 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걸 헷갈리시면 안 되고 경제학자 3도 지금이 침체는 아니지만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발언을 했으니까요. 궁극적으로 이 해고가 적다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큰 의미를 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경기 침체는 고용이 감소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거고 해고의 본격적인 증가는 경기 침체 중반이라든지 후반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과거 해고 지표가 증가했던 부분은 리세션 중반, 후반까지 절대 그 전에 나타난 적이 없습니다. 잊지 않고 있어야 되고요. 그렇다면 8월의 실업률 급등세가 이어질지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본질적으로 경제지표 데이터는 어느 정도 변동성을 갖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들쑥날쑥한 패턴을 보이는 게 일반적이죠. 게다가 처음 발표됐던 예비치 데이터는 추후에 수정이 될 가능성도 매우 높고요. 따라서 정확한 변동성을 예측해서 이에 베팅한다는 것은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 50% 확률이죠. 그러나 이런 단기 변동성은 궁극적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는 노이즈로 치부될 여지가 있습니다. 추세 분석이 유의미하다 이 얘기죠. 결국엔 장기적인 방향성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보완적인 지표들을 통합적으로 해석하다 보면 조금 더 견고한 방향성 예측이 가능해진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래 차트는 좀 의미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미국 국경을 통과한 숫자의 추이입니다. 6월달 보시게 되면 20만 4,942명을 기록했어요. 주황색 선이 2024년입니다. 이 수치가 22년 3월 이후 최저치 기록이거든요. 이렇게 6월달 20만 4,900명이 기록이 됐을 때 7월 비농업 신규 고용 데이터가 충격적으로 집계가 됐던 겁니다. 그런데 이 7월 추이 보시면 17만 273명으로 더 축소가 됐죠. 이렇다면 8월 비농업 신규 고용 어떻게 나올까?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겠지만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보인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 데이터 집계 방식의 다양한 부분이 결국에는 변동성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감안해야겠죠. 다만 이런 추이 자체 미국 국경을 통과한 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이 둔화되고 위축되는 방향으로 가게 되면 최근에 이민자들의 증가로 비농업 신규 고용이 강한 모습을 보여왔잖아요. 이 추이 자체가 꺾였다 이겁니다. 이게 꺾였고 이번 7월달 17만 273명으로 더 축소된 부분은 21년 3월 이후 최저치까지 떨어진 거예요. 이렇다면 이 고용 추이가 꺾였다라고 봐야 되고 추가적인 고용 데이터가 계속 냉각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왼쪽 차트는 전체 국경 통과자 수고, 오른쪽은 남부 국경입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대부분을 차지하겠죠. 7월달 보게 되면 10만 4천 명 정도 수준이고요. 한 절반보다 조금 더 많은 수준에서 결국에는 이 남부 국경을 통해서 입국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따라서 이번 8월 실업률이 급등세를 이어갈까? 저는 궁극적으로 계속 실업률은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그렇다고 단기적인 변동성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죠. 그래도 우리가 추세 분석에 있어서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결국 방향성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이런 방향성이 달라지진 않았다. 이것만큼은 말씀을 충분히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물가 부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런 노동시장의 냉각은 이제 분명한 방향입니다. 더 이상 인플레이션 압력이 재차 상승한다라고 보기 상당히 어려워요. 노동시장이 위축되는데 서비스 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보시게 되면 이런 흐름은 최근의 채권시장 흐름에서도 그대로 나왔습니다. 최근 금리 흐름 보시게 되면 BEI보다는 팁스 금리가 주도를 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BEI는 2.43에서 2.13으로 30bp 떨어졌고요. 팁스도 2.28에서 1.76으로 52bp 하락을 했습니다. 보시면 팁스가 더 주도를 했다 이거죠. 물가보다 고용을 더 걱정하고 이에 베팅이 나간 겁니다.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는 연준을 비롯해서 채권시장 참여자, 더불어 국제유가의 선물 흐름 시장까지 이게 10년 BEI하고 WTI 국제유가하고의 차트 흐름인데 보시게 되면 매우 높은 상관관계 흐름을 보이고 있죠. 지금 10년 BEI가 2.13%예요. 안정적인 기대 인플레이션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오히려 최근 하락 추세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경제 성장 전망이 좋을 때 원유 수요와 가격이 상승하는 흐름이 나오는데 그래야 기대 인플레이션도 높아지게 되겠죠. 지금 그 반대의 모습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경기 침체 국면에서는 이 두 지표가 모두 하락세를 보일 수밖에 없고요. 결국에는 지금 연준이라든지 채권시장 참여자라든지 더불어서 국제유가 선물시장 흐름을 놓고 봤을 때 인플레가 재상승한다라는 논리는 아주 극소수 의견이라는 것입니다. 너무 동떨어져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 지금 모든 정책의 초점이 물가에서 고용으로 옮겨가고 있는 시점이고 이런 인플레 재상승 더불어서 스태그플레이션까지 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스태그플레이션은 가능성이 너무 낮고요. 결국에는 추후 과잉 완화 이후에나 다시 고민해야 될 문제다. 시기적으로 보면 25년이 좀 지나야 다시 한번 관심을 갖고 들어봐야 될 주제다. 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제는 금리 인하 시기보다는 그 인하 폭과 속도에 따라서 터미널 레이트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 금리 인하 50bp로 진행될 경우 과거 사례 대부분 리세션 컷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50bp 인하의 가능성도 열어놨다라는 점을 놓고 봤을 때 중요한 지표는 PCE 9월 초에 발표된 고용 데이터들이 있을 텐데요. 지금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는 금리 인하가 늦어 생길 리스크를 더 크게 반영을 하고 있고 그런 흐름이 전반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해고가 적기 때문에 노동시장이 양호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없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지금 물가를 걱정할 때가 아니고 고용을 걱정할 때다. 실물 경기, 경기 둔화 위축, 리세션을 걱정할 시기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